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낸 신청서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타났던 모든 괴로움과 아픈 여러 가지 증세들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불면, 피로, 무기력,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증상들, 아픔들,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하는데 자꾸 안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이 또 고통스러워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는 원인, 그러니까 미루는 원인에 있어서는 사실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원래 5가지 이유로 안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원인만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불면, 피로, 무기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불면을 해서 피로하고, 그리고 무기력하니까 의지가 없고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무기력부터 해결을 해야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기력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면하고 피로하고 무기력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원인과 근원이 있어요. 원인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두뇌 피로 때문입니다. 두뇌 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뇌 피로를 고치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두뇌 피로를 만드는 원인은 뭐예요? 그게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두뇌 피로를 회복해봤자 또다시 두뇌 피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근원은 잣대라는 것 때문이에요. 잣대. 그러니까 잣대는 뭐냐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의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놓는 걸 잣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잣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안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갖고 사는 거죠. 남과 나를 자꾸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때마다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뇌 피로, 불면, 피로, 무기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원인과 근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불면과 피로, 무기력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자, 내 친구는 사업을 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고민을 하세요. 자, 그래서 막상 이분의 부러우면서 하고 있는 이분의 기준을 이뤄낸 그 사업자는 또 이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저 대표는 매출이 늘고 사업을 확장해서 체인점이 10개가 되었다는데 난 뭐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 가격도 몇 억이나 올랐다는데 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업자가 원하는 거는 어떤 매출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떤 큰 수익, 더 큰 수익, 지금보다. 자, 근데 이 정도의 수익을 이룬 분들은 그러면 고민이 없냐는 거야. 이런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 대표는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고 사교성도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왜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 이런 식이죠. 여기까지 얘기한 분들은 비교 대상이 있었죠.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게 불면, 피로, 무기력을 만든 건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어도 이런 걸로 또 자기 자신을 나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냥 혼자 비교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나이면 지금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이가 30이면 그래도 통장에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면 이 정도 재산, 집, 차, 연봉, 명예 뭐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내 나이면 부모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야, 내 나이면은 외모나 뭐 대인관계, 대화력, 사교성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꼭 이런 돈하고 재산 쪽만은 아니에요. 뭐 성장과 외모 쪽으로도 이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동료를 보면서 이 동료는 여러 가지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막 자꾸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 다음에 이분은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도 많고 얼굴이 화상같지? 이렇게 얼굴이 추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여드름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사랑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겠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뭔가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격지심이든 뭐 자책이든 자기 비난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자기가 못났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자기가 못났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잣대라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도 모르게 설정한 그 기준이 자꾸 자신을 못났다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잘났다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 과연 맞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옳고 그름, 잘났다 못났다의 그 기준들 다 어느 정도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연애 1억은 벌어야 잘난 거지. 어떤 분들은 야 무슨 1억이 말이야 10억은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요. 그럼 대체 얼마를 벌어야 잘난 거고 못났냐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잘 보면은 안 그런 사람들 많죠. 예를 들면 뭐 법륜스님 같은 분들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걸로 인간을 보고 있을까요? 자, 예전에 그 버스킹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처음 배우러 왔을 때 아 강사님 저는요 되게 자기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병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수를 해도 아직까지 중앙대를 못 갔다. 명문대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럼 어느 정도 학교를 가면은 자기가 병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이제 중앙대래요. 자기가 목표하는 게 최소 중앙대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그러면은 중앙대 안 나온 사람들 보면 넌 다 병신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럼 이 친구 앞에서는 여기서 중앙대가 아닌 분들은 죄다 병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 과연 맞겠냐는 거야. 자, 이분들은 지금 잣대 때문에 어떤 고민과 자기 비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따가 얘기하는 불면피로 무기력의 증세들이 막 시작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꼭 잣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행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법이 그런 가치 기준을 이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공식, 사랑의 공식, 행복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이루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을 누가 알려줬어요? 스스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의 방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행복을 미래로 미뤄요. 내가 미래에 내년에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내년에 승진하면, 내년에 이만큼 돈 벌면, 내가 몇 년 후에 이만큼의 집을 갖고 있으면, 이만큼의 슈퍼카를 사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항상 미래로 미루면서 그걸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행복할 줄 모른다는 거야. 지금 행복할 줄 모르는데 미래에 가서 그 조건을 이뤘다고 해서 어떻게 또 행복하겠냐는 거야. 그때 가면 또 다른 조건들로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평가를 하게 되죠. 끝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잣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불면과 피로, 무기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잘못된 오진들을 많이 했어요. 이 잘못된 오진들은 제가 이따가 따로 정리를 드릴 거고, 지금 일단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불면. 우리가 불면에 왜 빠졌을까? 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잘났다 기준을 못 이룬 걸 보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계획 세우고 계속해서 그걸 언제 하는 거야? 자기 전. 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하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는 의학적 얘기지만 각성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럼 자기 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뭐 게임을 한다든지 자기 전에 큰 사건이 생기면 졸리다가도 정신이 번뜩해져.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그 잣대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번뜩번뜩 뛸 수밖에 없지. 특히 자는 시간에 그걸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피로의 원인은 뭐죠? 불면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상식이 두뇌 피로라는 게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할 때 두뇌 활동이라는 걸 하죠. 고민을 하든 뭐 머리를 쓰든 필요한 생각을 하든 필요 없는 생각을 하든 어쨌든 다 두뇌 활동이에요. 이 두뇌 활동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를 24시간 키면 걔도 결국에 수명이 빨리 달죠. 여러분들도 두뇌를 너무 많이 쓰면은 두뇌를 휴식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당연히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면 때문에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불면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책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잘 계속하죠. 수시로 하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을 해도 그것도 두뇌 피로인데 여러분들은 특히 이따가 배우겠지만 필요 없는 생각까지 엄청 많이 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잣대를 못 이뤘어. 그러면 이룰 방법만 고민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룰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필요한 생각일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두뇌 피로는 계속 쌓여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원인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무기력. 무기력의 원인은 뭘까요? 피로 때문에 무기력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두뇌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가 일을 막 야근을 하고 막 프로젝트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막 이랬을 때 두뇌를 풀가동했을 때 그거를 10시간, 20시간 했을 때 뭘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너무 피곤하면 원래 다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기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자기 비난을 하면서 자기 불신감이 자꾸 커진다는 거지. 또 다른 말로는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자존감은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잣대를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으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끝없죠.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진 원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비난을 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인은 정리가 된 거예요. 불면과 피로의 무기력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생긴 두뇌 피로들, 이게 원인이고, 이 원인을 고쳐봤자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두뇌 피로만 회복해봤자 잣대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서 몇 달은 괜찮아도 결국에는 또 다른 잣대들이 발동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또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두뇌 피로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잣대라는 걸 버리면 되네. 내가 인간의 잘나고 못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만 안 하면 되겠네. 그냥 버리자. 그럼 버려질까요? 안 버려집니다. 하나도 안 버려져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머리로만 그걸 이해한 거지.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바꾸려면 진짜로 인간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가 가치가 있는 건지,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떤 원리로 느끼는 건지,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가치관들을 배우신 다음에 그 가치관을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행위를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괜찮았다가 회복했다가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면, 피로, 무기력의 원인과 근원까지 여러분들의 주특기 첫 번째 고민 사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제가 바로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바로 진도 나갈 준비는 돼 있겠지만 내가 이대로 진도를 30개 나가봐. 그럼 수업 끝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풋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아웃풋. 자, 아웃풋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한 번 듣고 기억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는 그냥 이해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사람인 이상 일정 시간 이상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아웃풋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적거나 말하는 거. 적어보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배웠던 개념을 상기하게 되고요. 이때 지속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막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안 시키겠지만 자기가 지금 옆에 자기가 알려줘야 될 수강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무기력한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작년분들도 막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알려주고 살았어요. 네. 제 강의를 막 도용하고 산 건데 어쨌든 그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을 하든지 적어보든지 이렇게 아웃풋 시간은 제가 한 개념 알려드릴 때마다 드릴 거예요. 네, 지금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보세요. 적어보든지 말로 하든지.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적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버버버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듣고 다 이해했는데? 불면과 피로, 무기력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이제 18번 고민 사례 두 번째. 요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안 하니까 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연애를 하고 있으면 나 이렇게 여자친구만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있으면 나 이렇게 술 퍼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뭐가 아닌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렇죠, 기준들을 또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아까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부, 어떤 외모, 어떤 행동을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 인간의 하루의 행동의 기준들조차도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준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또 비하하죠. 결국엔 또 기승전 자기 비하야. 원인이 여기서 나오죠.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뭔가 해야만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꾸 까게 되는 거죠. 불면과 피로, 무기력 원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왜 피로하죠 일단? 또 수없이 하루에 막 수십 번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것별로 부족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자꾸 이상한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또 계속 생각하면서 비난하면서 두뇌 피로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뇌를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해요. 그럼 왜 불면하죠 또? 자기 전에 또 그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 이제 또 계속 각성상태에 빠지는 거야. 비난을 해서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뭔가를 도전하거나 행동할 맛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리고 계획을 시도할 때마다 계획을 이루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넌 어차피 해도 안 될 놈이잖아 하면서 시작조차 두렵게 만들어버렸어. 또 애초에 불면과 두뇌 피로가 쌓였으니까 당연히 또 피로해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와 자존감 떨어진 것 때문에 무기력이 빠진 겁니다. 결국에 두뇌 피로라는 걸 회복해봤자 결국에 근원이 해결 안 되면 또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면, 피로, 무기력. 불피무에 빠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예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갑에 현금이 1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보통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아, 그 100만 원만 있었어도 내가 지금 이 집도 할 수 있고 저 집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후회라는 걸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해요. 아, 이 바보, 이 멍텅구리, 이 덤벙거리는 자식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갑 잃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생각입니까? 필요 없는 생각입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지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음에 지갑을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생각이 이걸 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괴로운데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말이 쉽지. 당신은 그렇게 해요? 네, 해요.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지갑 잃어버리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아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지갑이 없는 이유가 하도 잃어버리니까 제가 세운 해결책은 지갑이라는 거 만들지 말자. 그럼 잃어버리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 쓸데없는 생각, 즉 해결책은 생각 안 하고 고민만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합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가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지내는 형들처럼 혼자 늙는 거 아니야? 피닉스님. 누워도 여러 가지 불안, 걱정,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새벽녘에 잠이 듭니다. 유유유. 이게 뭐예요? 시험이나 취업들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근데 걱정만 한다는 거죠. 걱정만 하다가 불안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밤새고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있는 생각 없는 생각? 네. 자, 저는 평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잡념에 빠지면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을 상상하며 뭐라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을 상상하며 잘 알고 있네 스스로. 그죠? 네. 하기 싫은 일을 상상하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이질 않고 연쇄작용이 일어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이분들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비난을 여태까지 몇백 번 하고 살아왔을까? 몇만 번 하고 살아왔을까? 네, 몇만 번이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탈탈 털려 있어요. 탈탈 털려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만날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하게 돼요?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인정받으려는 행위를 하게 되죠. 내가 이 행동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부터 두뇌 피로 갈등시키고 고민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행동은 하지도 않아요. 해결책도 생각 안 해. 그냥 고민만 해. 이게 바로 다 두뇌 피로죠. 만약에 자기가 미래가 걱정이 돼. 그럼 건설적인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차근차근 행동으로 이뤄가는 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 노력을 할 시간에 뭘 하고 있는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계속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것들 계속하니까 피로가 쌓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언제 하니까? 잘 때 하니까 불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력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러면 근원은 왜 잣대예요? 예를 들면 뭐 후회 같은 걸 왜 했어? 어떤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니까 뭐래도 이미 늦었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할 걸 뭐 이렇게.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이 무기력 불면 피로는 그나마 1단계예요. 요걸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